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그 앤드류 포드 헌정 강의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여기 챕터 5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그 다음 주에는 이 시간에 제가 다른 강의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 아마 미리 좀 수시로 좀 확인하셔서 낭패 보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5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5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예, 이렇게. 오케이. 네. 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워낙 중요한 모델이어서 별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모놀레이크 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주제가 Water flows in the mono basin인데 모노 베이진의 이게 분지죠. 모노라는 분지에 물이 흘러 들어가고 흘러나가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 뭐 그런 내용인데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래서 한번 좀 여기 검색해 보실 텐데 이 책의 겉표지가 바로 모놀레이크예요. 그만큼 핵심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앤드루 포드가 대표 이미지로 이 모놀레이크 이미지를 표지에 다뤘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에서 제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시는 거죠. 이렇게 모노레이크만 검색하셔도 여기 첫 번째 나오네요. 모놀레이크 베이진 모델링 앤드루 포드. 그렇죠.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모노베이진, 네. 그만큼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별도 했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건 레퍼런스는 이렇게 돼서 챕터 5에 해당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경 설명만 하고 마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구체적인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큼 이 모노 호수, 모노 레이크 또는 모노 분지에 대한 이슈가 매우 중요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만 한 시간을 제가 따로 가지는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사례를 선정한 배경, 앤드류 포드도 그렇고 모든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들은 대표적인 모델이 있는데 하나가 카이밥 모델이 하나 있고요. 그냥 이 피식자 포식자 모델의 아주 전형적인 카이밥 고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러니까 생태계의 일인데 거의 실험실처럼 구현된 실제 사례가 있거든요. 아주 그래서 이 연구자들한테는 너무 침 흘리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 모놀레이크도 실제 사례인데 이 너무 다이내믹해서 연구거리로 너무너무 사랑받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든 연구자들이 왜 이 모놀레이크를 선정하는지 그 배경을 좀 소개해드리면 자, 모노 호수 시에라 이렇게 윗대요. 예. 뭐 가장 오래된 내륙호 랜드락트 C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라는 거죠. 근데 호수다 보니까 염도도 왜 없겠어요, 그죠? 네, 계속 증발하니까 뭐 흘러 들어오는 물 증발하고 강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도 또는 알칼리도 지니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호수 중앙의 솟은 화산섬과 호숫가의 튜파타워 이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독특한 경관이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독특한 경관이고 또 미생물, 조류, 염생식물, 브라임 슈림프, 알칼리스 파리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유명해서 많은 블로거들이 이걸 다루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네, 멋있죠?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일단 자연 경관으로도 참 너무 훌륭해서 이거 훼손하면 안 되라는 컨센서스가 일어나기, 그러니까 만들기가 쉽겠죠. 네.
그래서 뭐 알칼리 농도 뭐 어쩌고저쩌고 된다 나오고 그러네요. 음, 이렇습니다. 뭐 많죠. 또 볼까요? 그러면 이미지, 예, 이미지 클릭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쫙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 또 다른 이유는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좀 재밌는데, 첫 번째, 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시사점이 높아요. 자, 로스앤젤레스로 대규모 취수를 지속한 결과 호수 수위가 급격히 하락해서 생태계가 훼손된다. 말이 저런데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가요. 로스앤젤레스하고 이 모노레이크의 거리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의 인구가 계속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필요한 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물을 끌어오자, 딴 데서. 그게 모놀레크에서 끌어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의사결정까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예, 호수 수위가 떨어지면서 생태계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이 사람들 사와 이 이제 로스앤젤레스 사이에서 이제 이 치열한 소송까지 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게 우리 입장에서 특히나 시스템 다이내믹스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게 물이 빠져나가고 와, 욕조 모델 그대로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호수의 유입과 유출을 다루는 이 수문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동태, 즉 장기적인 변화를 직접 다루고 있고, 그래서 스탁플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 참 좋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희귀한 해피엔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환경이 이겼죠. 이것도 참 쉽지가 않은 사례예요. 그래서 생태계 보전과 대도시 물 수요 충족이라는 상충대 이익. 말하자면 환경이냐 경제냐. 말하자면 그런 거죠. 거기 이를 어떻게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호수 수위가 장기간 45피트 이상 낮아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네. 염도가 상승하는 건 알겠어요. 그죠? 근데 철새 번식지 교란이 생긴대요. 포식자가 침입하면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수위가 낮아지니까 없었던 육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육지와 이 호수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포식자들이 들어와서 뭐 해방 놀더라,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철새 번식지로서 매력도가 떨어지겠죠. 위험하니까. 법원이 등장도 했고요. 공공신탁, 그러니까 퍼블릭 트러스트 원칙에 적용해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뒤늦게 취수량 규제를, 그러니까 먼저 물을 빼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심해서 법원이 나섰고, 법원이 나서기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문제 제기를 했겠죠. 그래서 법원이 야, 이래서 안 돼. 하니까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게 취수량을 조절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적절하게 타협이 됐다는 거예요. 타협이. 그래서 해피엔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요게 전반적인 이제 백그라운드에 되는 건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이거를 이 사례를 보면서 자꾸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과 개발의 이슈에 해당되는 모든 사례에 적용해 봐도 괜찮을 겁니다. 네. 1990년대 초에 로스앤젤레스가 10만에서 수백만으로 인구가 폭증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까요? 네, 1990년대라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990년대, 맞나요? 1900년대, 그쵸. 예. 1900년대 미국 LA 인구 폭증을 그래프로 보여주세요.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갖고 오네요. 네. 수치는 미국 인구 조사국에서 갖고 왔다 그러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100만이니까 100만, 뭐 이게 300만, 380만 명. 예. 처음에는, 처음에는 인구 이 정말 10만 명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가더라. 뭐 그런 거죠. 그게 느낌 오시겠지만 이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 이런 상황이에요. 네. 뿅뿅 볼까요? 네. 그래서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원스밸리를 거쳐 모노 분지까지 물을 공급망을 확대했다. 아, 근데 이 거리를 보면 이 거리가 장난 아니게 깁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여기 있잖아요. 쭉 여기에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의 먼 거리냐면 실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제주도 밑까지 갑니다. 상상이 되세요? 서울 기준으로 제주도 밑에까지 가요. 위로 가면 저희 신의주 넘어갑니다. 와, 이, 이 거리를 보고 제가 어떤 상상을 또 해봤냐면, 만약에 이게 한 나라니까 이게 가능했지. 저게 두 개의 나라로 되어 있었으면, 예컨대 멕시코와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A국, B국의 사이라면, 어느 한 나라는 잘 살아서 인구가 막 폭증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옆 나라의 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즉, 수자원이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전쟁이 났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엄청난 토목공사를 진행해서 여기서 예, 갖고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자, 1913년에 윌리엄 뭐 이 사람의 주도로 이게 13년 정도 걸렸다니까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수로가 완공이 됐고 1941년 터널을 통해서 대단하지 않아요? 직접 LA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직접 다이버트해서 그래서 이 다이버트 하는 방법이 이 체계를 보시면 우리 책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올려놓고 그랬네요. 예, 49페이지 보면 다이버트 이미지가 왼쪽에 굵은 화살표 큰 거. 그러니까 모노 호수로 들어가기 전에 물을 빼내서 저기 LA로 보낸다는 취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모노 호수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물들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강물 뭐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근데 모노 호수에 들어가기 전에 돌려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1년 당시에는 수위가 6,417피트였는데 이게 들어갈 물이 못 들어가니까 그쵸? 미리 뺐으니까 들어갈 물이 못 들어가니까 호수 입장에서는 계속 물이 빠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물이 빠지니까 염도는 올라가겠네요. 음. 그래서 호수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이 됐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와중에 1970년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네. UC 계열의 뭐 대학생들이
이런 것을 밝혀냈고 이 사태가 심각하다. 그래서 모노호수위원회를 결성해서 한 8년 걸렸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진행됐던 거예요. 문제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 연구자라면 여기 보면 대학생들 중심으로 했다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문제라고 떠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8년이나 걸렸지? 그래서 모노호수를 지키자 그런 위원회죠. 그래서 오디번 뭐뭐뭐에서 소송도 제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1년 뒤에. 예. 그래서 이 몇 년 걸렸습니까, 이게? 79년에서 83년. 4년 만에 어, 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이 4년 동안 또 어마어마하게 싸웠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가 대표적일 거예요. 문제 안 될 거야. LA 금의 인구는 무슨 물을 먹고 살려고 하느냐. 경제적 효과가 LA가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LA가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할 것이냐. 별의별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상상해도 돼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4년 만에 법원에 의해서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호수가 하락하는데, 그래서 하락하니까 육지와 연결되는 랜드 브리지가 생겨서 포식자들이 들어오더라. 염도가 상승이 되니까 호수 생태 기초인 얘네들이 사라져서 얘네들을 먹고 사는 철새들이 먹기 힘들어서 살기 힘드니까 도망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갈등 이제 수자원 권리에 대한 수자원 권리. 인간이 뭔지 아냐? 뭐 이런 거죠.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민단체 강력한 주장이 결국 정책 변화에 견인 역할을 했다. 이게 학생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까지 연결된 모양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시민단체의 힘이 이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 시민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좋은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 아니겠어요? 다만 오래 걸려요. 이제 그것까지 이제 알고 해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 네. 요게 브라임 쉼, 예, 라고 거기에서는 거의 사는, 그래서 철새들이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물 흐름에 관련된 거 보면 주요 5개 하천이 연간 얼마씩을 공급하고 있대요. 근데 LA가 100을 취소함으로써 50으로 줄어든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모노호수 입장에서는 모노호수로 들어가는 물이 있다 이거죠. 이 5개 하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 5개 하천으로부터 물을 받아서 모노호수가 수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양이 150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 LA가 100을 가져가 3분의 1을 그러니까 50밖에 안 들어가니 굉장히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낮아지는데 이게 이제 모델링 관점에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막 시작됩니다. 모노 호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것은 5개 주요 하천과 플러스 B가 있겠죠. B 위에서 떨어지고 5개 하천에 들어와서 모노 호수의 유입량이 결정될 거고 모노호수 입장에서 유출은 크게 2가지. 모노호에 있어서 빠져나가는 물이 왜 없겠어요? 하천. 플러스 증발. 이 증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증발량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저 증발량을 모델링해라. 이런 이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직접 강우, 증발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플로우를 보면 증발, 아웃플로우, 직접 강우, 인플로우, 기타 지하수 교환, 기타 유출 항목 해서 최종 유입과 유출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호수 내 물의 저량, 이 호수 수위와 연결되고, 자, 요게 재밌습니다. 수위가, 수위의 변화는 다시 호수의 면적과 증발량 변화로 이어진다. 그 관계가 비선형적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 모델에서 가장 개념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비선형 관계를,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이 비선형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 현실 세계에서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항상 선형적이지 않거든. 비선형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어, 다른 데서는 모델링하기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아주 쉽게 모델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관계, 현실적인 비선형적인 관계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야, 이거 해결해야지. 근데 뭐가 비선형 관계냐 이거예요. 호수 전체 수위, 그러니까 물이 있는 면적, 면적이 많으면 증발량이 많아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자, 호수 수위 면적, 물이 찰랑찰랑 차이는 그 수면의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발량은 많아지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많아지겠죠. 근데 수위가 점점 줄어들어. 근데 이 수위가 줄어드는 게 수직으로 줄어들지 않고 깔때기 형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분지니까. 이 호수의 분지가 깔때기 형태로 되어 있어 보니 수위가 낮아지면 수면의 면적이 줄어들어요. 수면의 면적이 줄어들면 증말량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근데 선형적이지 않더라는 것을 반영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쟁점, 이거 바로 그 얘기예요. 증발량. 호수 면적, 이 면적은 이 호수의 직경 이것이 아니라 물이 차여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수면적? 수면의 면적? 아무튼 이것이 감소하면 증말 면적도 줄어들고 일정 수준에서는 동적 편향을 이룬대요. 밀도, 증발률. 증발하는 것도 염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거예요. 짜지면 증발이 더 잘 될까요? 덜 될까요? 이것도 비선형 관계라는 거죠. 여기 염도가 높을수록 짜질수록 증발이 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발의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받겠네요. 현재까지. 수면의 면적이 줄어들수록 증발이 줄어드는데 수면이 줄어들면서 염도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도 증발량이 더 낮아지겠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정 수위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게 흥미진진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 자체도 재밌는데 모델링 자체의 이슈도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게 재밌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전체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물의 양, 그래서 유입, 유출 막 딱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호수 면적이 고정된다고 가정해서 아주 심플하게 한 거예요, 지금. 자, 스탑, 그다음에 인플로, 아웃플로 끝.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거예요. 들어오는 물이 줄어들고 하니까 선형적으로 줄어들어서 이 스탁의 저량의 값이 음수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수위가 내려가면서 증발량이 줄어드는 음의 피드백이 존재. 이게 무슨 소리냐? 증발량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증발량을 고정으로 해놓으면
들어오는 양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나가는 물은 증발량은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 들어오고 나간 걸 빼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지, 이 모델이. 살펴보니 야, 증발량을 어떻게 고정값으로 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게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보니까 수위하고 호수 면적하고 호수 최적, 볼륨하고 관계를 비선형 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의 양이 줄며 호수 면적이 감소하고 증발량, 그다음에 하강이 점점 완만해지더라. 그러니까 호수, 그러니까 유입량이 줄어들면 호수 전체 물량이 선형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 비선형적으로 완만하게 줄어드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 염도가 고려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염도에 대한 증발률을 어떤 사람의 연구, 이 사람의 연구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 방정식, 네, 이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그걸 반영을 한다 이거예요. 음. 그래서 염도 효과를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요 단계가 재밌겠죠? 네, 요 단계가 재밌겠죠? 네. 그래서 정책 시나리오 분석 관련해서는 그래서 so what? 오케이, 이제 모델 만들었어.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제한 없이 마구 퍼가게 했을 때 LA가 계속적으로 100 이게 킬로 에이커 피트 퍼 이어예요. 예, 카프. 예. LA가 매년 100 100씩 100키니까 100만 천만 억 1억이네요. 예. 만 하게 되면 5년에 10년 뒤에는 6,300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제한을 걸어야 된다. 음, 제한을 거는데 no diversion. 아예 취수를 중단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 호수가 여기까지 장기적으로 복원되더라. 그래서 타협안. 그래서 요렇게 되기 전에 요 정도로 우리 만들자라고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수자원위원회에서 호수를 6,392피트까지 복원을 목표로 취수량을 대폭 제한하자 이렇게 하게 됐고 그 실제 수위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했었다. 그래서 쟁점 호수 회복 속도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면적 감소, 그 비선형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 생態 측면에서는 호수의 수위 염도뿐만 아니라 생물 군집의 재생성 속도가 정책 효과 영향을 받았고, 음, 뭐 여러 가지 법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물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수문학과 그다음에 생태학, 뭐 그 이 염도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얘기죠. 네. 또 경제, 사회, 법적인 변수, 시수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등에 대해서도 그러면 타협을 해서 어떻게 만들자 이런 이 타협점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적용할 것이냐 바로 그게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학문을 조합을 해서 연결해서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이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일단 단순하게 시작해서 단순하게 모델링 해보니까 뭐 문제가 발생했어. 오케이. 그럼 왜 문제가 발생했지?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심플하게 물이 흘러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빠져나가는 거는 증발도 있고 나가는 물이 있어. 오케이. 증발량은 계산해 보니까 측정해 보니까 매년 얼마래? 매년 고정값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물을 줄여버리니까 나가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들어오는 것은 줄이니까
스탁, 절약의 값은 줄어드는데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더라. 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단순하게 해봤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예. 아닌 말고식으로 해봤다가 고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친근한 대수학 서약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방정식 쓰지 않아도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라도 충분하다.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표현이에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좀 정밀한 공식도 필요도 한데 예, 그땐 또 그때 따라서 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검증은 어떻게 하냐? 실제 해봤더니만 역사적인 데이터하고 비슷하게 이 시뮬레이션 움직이더라. 그러면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을 대입을 해본 거예요. 제가 표현 잘 들으세요. 이 모델 검증할 때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나온 그래프들이 즉 그 변화가 실제 히스토리컬 데이터하고 비슷하더라. 따라서 내 모델은 잘 만든 거야. 라고 이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되고요. 두 번째는 익스트림 컨디션을 주는 거예요. 극단적인 컨디션, 극단적인 조건을 던져봤을 때 말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치수는 야, LA 한 방울도 안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모노 호수의 수위가 어떻게 변하느냐 보자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말도 안 되게 뭐 엄청나게 말이 올라가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 극단적인 상황에 적용해 봤는데 물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럴 법해 이런 거 또는 무제한 야 LA가 원한 만큼 다 줘버려 얼마 100이 원해 100 다 줘버려 이렇게 극단적으로 했을 때 물 수위가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텐데 빠져나가는 양상이 상식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즉 극단적인 상황을 줬을 때도 모델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델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모델은 뭐 신뢰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 신뢰성, 이 신뢰도, 컨피던스를 밸리데이션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는 거야.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토글은 이제 스텔라, 벤심 다 가능하다. 뭐 그래서 저는 이 스텔라로 하나둘씩 모델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누적 효과 이런 거, 피드백 구조의 중요성, 즉 수위가 낮아지면 증발량도 낮아지는데 뭐 이런 거. 네. 그러면서 증발량이 고정값이 아니어서 이 저량이 줄어들더라도 나중에는 덜 줄어들게 하면서 예, 줄어드는 속도가 낮아져서 제로가 안 되게 한다. 뭐 이런 그런 음의 피드백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어, 이 다이버트, LA로 나가는 물을 100으로 할 것인지 80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확인해 보는 거죠. 또 생태계와 인프라 이해관계 조정, 정책 사회적 합의.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관심이 있어요. 예. 이 당시에 어떻게 서로 싸웠을까? 근데 이게 1년, 2년 싸움이 아니었어요. 몇십 년에 걸쳐서. 그 몇십 년에 걸쳐서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고 이걸 계속 붙들고 계속 이야기한 그 힘은 또 어디서 왔을까? 개인적으로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학교에서 이거를 강의한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요거를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실제 그때 어땠는지를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검색해 봐라.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한번 재현해 볼까? 누구는 LA의 입장에서, 누구는 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그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리얼하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의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노호소 사례는 대규모 취수 사업. 야, 이 정말 대규모 아니겠어요? 서울에서 저기 제주도 밑바닥까지, 그 아랫바닥까지 연결되는 그 거리를 어마어마한 수로가 쫙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토목공사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갖고 온 생태환경적 파급 효과, 그걸 했다는 거. 그다음에 현실적인 요소, 말하자면 비선형적인 요소, 어, 그리고 쉽게 간과됐었던 균형 피드백, 밸런스 피드백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게 됐다. 그런 거죠. 환경 보전과 자연 활동의 갈등, 네. 환경 사회 시스템의 복잡성,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모델에 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유적적인 변화, 피드백과 비선형적인 변화들을 한번 이거 충분히 잘 다루고 있는 이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모델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녹화를 중지할 거고, 참여하신 분하고 좀 라이브로 좀 몇 마디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